안녕하세요. 자,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을 담당한 한민우라고 합니다. 만나뵙기도 반갑고요. 제가 올해 학원엔 제가 지금 올해 처음 같이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종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이 좀 하셨는데 제가 올해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일단 우리 과목에 대한 소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예요. 그래서 과목명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우리 시험이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1차 과목은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래서 두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40문제씩 80문제를 논술으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소양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초 지식 같은 건데, 민법 같은 경우는요, 저는 실무를 사실상 이제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손님들이 인터넷이 워낙 지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모두 알아보고 찾아봐요. 그러니까 민법은 그만큼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깊이 있게 지금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시험도 실제로 좀 민법이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일단은 이거는 실무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 나갔을 때 직접 진짜로 쓰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이 2차 지금 1교시에 이렇게 공인중개사 법령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은 어제 들으셨고, 부동산 공시법령과 세법이 있는데 이건 두 법이 완전히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공부는 따로 하고 한 과목으로 40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공시법령 몇 문제 나온대요? 24문제. 세법은 16문제죠. 이것들이 합쳐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2차 과목에 속해 있는 실무 과목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래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험을 1차와 2차를 같은 날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같은 날에 이제 1차, 2차를 모두 보고 있는데, 1차 시험은 지금 총 80문제를 100분간 논술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개론 이제 40문제, 민법 40문제예요. 1번서부터 40번까지가 개론이에요. 41번서부터 80번까지가 민법입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갖고 실질적으로 지금 몇 회 전에 30회 때 정확히 그랬죠. 30회 때, 29회 때 그랬구나. 29회 때 그 친구가 1차, 2차 답안지를 거꾸로 썼어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민법을 타겟으로 삼거든요. 그래가지고 민법부터 먼저 푼 거죠. 그리고 답으로 옮겼는데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였는데 합격자 발표했는데 명단이 없는 거예요. 봤더니 이걸 거꾸로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시험은 인연이 있어야 돼. 인연이.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회와 내가 인연이 없다. 그럼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논술으로 지금 1시간 40분 1차 과목을 보고 있고요. 2차 과목은 이제 80문제를 100분간 일단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2차 1교시예요. 2차 1교시가 80문제. 우리 과목과 공법이죠. 그래갖고 이제 80문제. 우리 과목 1번서부터 40번까지고요. 공법이 이제 41번서부터 80번까지예요. 그래갖고 논술으로 1시간 40분을 지금 시험 봅니다. 그리고 2차 2교시인데 요거는 이제 공시세법이에요. 그래서 공시세법을 40문제를 50분간 시험을 봐요. 시험은 지금 1차 시험 언제 시작하냐면요. 토요일 날 보죠, 우리. 토요일 날 9시 반에 시작해요. 9시 반에 시작해갖고 그러면 1시간 40분 논술로 오니까 11시 10분이겠죠. 요때 이제 끝나요. 그리고 1시간 50분을 쉬어요. 1시간 50분이 점심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2차 1교시가 우리 과목하고 공법이 언제 시작하면 13시부터 시작해요. 그래갖고 14시 40분, 오후 2시 40분에 이제 2차 2교시가 끝나요. 그리고 50분 휴식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시세법을 보는데 요거 공시세법은 15시 30분부터요. 16시 20분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시험이 오후 4시 20분에 끝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일단은. 전에는요, 2차 과목을 논술으로 봤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들어봤어요? 2차 세 과목을요, 논술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120문제를 150분 동안. 그럼 150분이면 2시간 40분이죠. 2시간 40분인데, 이거는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생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다가 결국 이제 2차 과목을 나누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논술으로 봤었어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모험은 잘 아시는데, 매 과목 전부 다 40점 이상 득점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과목도 40점 미만 점수가 있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래서 40점 미만이 이제 과락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선발하는 방식이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상대평가락이에요, 절대평가락이에요. 이게 절대평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로 가든 좌로 가든 일단은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우리는 합격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1차, 2차 따로따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1차 평균 60점 이상, 2차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1차와 2차를,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는데, 절대평가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상대평가 뉴스 들으셨죠? 상대평가. 그래서 상대평가를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국토부가 잠정적으로 상대평가를 할 걸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발표만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우리 공인인사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상대평가를 주장했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아서 뭐 할 건데. 그래가지고 상대평가를 하자. 그렇게 해갖고 이제 협회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토부는 현재 상대평가를 할 걸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고, 시행 시기만 지금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 유예기한은 3년 정도는 주겠죠? 그리고 3년 뒤에 이제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근데 시험에서요, 상대평가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죠? 물어보는 의도로 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7회, 8회, 9회, 95, 97, 99인데 그때는 2년에 한 번 치렀고요. 이때는 상대평가였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가 낯설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대평가할 때는 어떻게 뽑냐면요, 이게 선발 예정인원이라는 걸 공부해요. 선발 예정인원. 그러니까 올해는 2만 명을 뽑겠다, 1만 명을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상대평가할 때요, 이거 참고사항인데, 상대평가할 때 1차, 2차로 이렇게 이제 합격자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1차 과목은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1차 과목은.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두 과목은 무조건 과락 없이 60점이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절대평가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고요. 2차에서만 상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발 예정인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상대평가로 가는 건데, 이때는 2차에서 어떻게 이제 뽑냐면요, 과락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때도 이제 과락 없어야 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자를 결정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상대평가하게 되면 내가 2차 과목에 있어가지고 평균 60점을 못 맞고도 합격을 하는 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근데 또 거꾸로 내가 2차 과목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을 하고도 불합격하는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요, 학원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해지겠죠. 저 친구를 떨어뜨려야 내가 합격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당히 살벌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평가를 할 걸로 보이고, 그 시기만 일자 언제 할 거냐, 요게 지금 현재 그 관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지금 뽑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참고해요. 우리 과목이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 법령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과목을 시험에서요 60점을 득점했지 않습니까? 그럼 합격할 수 있게요, 없게요? 60점 득점하면. 못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몇 점 득점해야 되는지? 어제 공법 교수님이 말씀 안 하셨나요? 이게 2차 과목에서 지금 우리 과목하고 공법하고 공시대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공법이 2차에서는 가장 난코스예요. 어렵습니다, 공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목을 60점 정도로 공부를 했다면 공법을 절대 60점 득점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필연적으로 필락이에요. 탈락입니다. 탈락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럼 10점을 올려가지고 만약에 70점을 득점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역시 탈락이에요. 70점도. 70점 갖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 70점 정도 득점을 했다면 공법과 공시대법에서 60점을 절대 득점 못합니다. 그러니까 탈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몇 점 이상을 득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80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은 득점 목표가 일단 80점 이상이고,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은 대부분 이제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면서 합격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득점을 하도록 지금 한다면 저는 강의를 90점 이상으로 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을 올커버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요, 작년 시험에도, 이제 작년이 아니죠, 지금 32회 시험에서도 제가 1년 내내 한 번도 언급 안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년 시험을 보면 40문제 중에 우리 과목에서 아예 틀려라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가 있어요. 아예 틀려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여전히 깔끔하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냥 깔끔하게 찍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커버 못해요. 그런 것까지 하자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80점 이상을 여러분들은 이제 목표로 해주셔야 되고요. 이 점수를 충분히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1, 2차를 지금 같은 날에 보고 있거든요. 그럼 같은 날에 보기 때문에 1차 시험을 만약에 내가 평균 50점을 득점했어요. 2차 시험을 평균 70점을 득점했습니다. 이번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이죠, 일단. 불합격인데, 이 경우에 그러니까 2차에 남는 연수 1차에 빌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수별로는 점수를 못 빌려줘요. 저는 이거를요, 강의할 때 알았어요. 저 자격증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예? 저 법령 선생입니다. 법령 선생은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자격을 갖고 있는데 저는 시험 볼 때도 이거 몰랐어요. 시험 볼 때도. 그냥 평균 60점 맞으면 되지 그러고 아주 대충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쉬운 시험이었고 학습자도 많이 나오는 애였는데 저는 그때 쉬울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격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 2차를 따로 선발하대 그렇게. 그래서 어쨌든 1차 점수, 2차 점수 서로는 못 빌려줍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 2차만 합격한 걸로 하고 1차를 다시 보게 한다면 합격자가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럼 참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더라도 1, 2차를 구분 없이 흔들어가지고 그냥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는 걸 해도 합격자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1차는 무조건 넘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럼 1차 시험에 불합격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무효 처리하기 때문에 일단 불합격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1차 시험은 이제 합격을 했지 않습니까? 1차를 합격하게 되면 1차 시험을 한번 면제해 주죠. 그러면 32회 때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33회 때 1차를 면제하거든요. 면제하는데 33회 때 만약에 이분이 응시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34회 때 면제를 해주게 안 해주게요? 안 해줍니다. 본인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회 시험이나 1차 시험 면제하고 끝내는 거예요. 근데 원서 접수할 때요.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대행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1차를 합격하신 분이 1차를 내가 다시 보겠다 해버리면요. 1차 시험 면제 자격이 박탈돼요. 박탈됩니다. 그래갖고 1차에서 불합격해버리면 2차까지 다 무효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1차를 또 보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내가 지금 32회 때 1차를 합격했는데 32회 때 일이 있어갖고 2차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럼 결국은 2차를 불합격하게 되면 그 타격은 이루만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끔찍한 1차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34회 때 1차를 다시 해야 되니까 32회 때 1차를 합격하고 33회에서 2차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그럼 33회에서 1차를 다시 보게 하는 거지. 그리고 합격을 하면은 다음에 또 면제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1차를 면제를 받는데 나는 면제를 안 받고 응시를 하겠다. 그러면 1차 자격을 없앱니다. 그거 이상하죠. 근데 다른 자격증은 그게 되는 게 있어요. 연속적으로 계속 1차를 보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안 됩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시험에 하나요. 1차 시험을 면제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경험을 보면요. 이 시험은 반드시 2년이 있어요. 2년이. 그러니까 공부가 아주 출중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 회와 2년이 없으면 불합격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런 사례들을 몇 번을 봤는데 아까 사례를 든 그 거꾸로 답지를 쓴 친구 있죠. 거꾸로 답지를 쓴 그 친구도 그런 실수를 하나 안 한 친구거든요. 워낙 똑똑한 친구라. 근데 시험장에서 그런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와 인연이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예도 있었냐면요. 그 예전에 부부, 그 다음에 처제, 세 명이 한 학원에 다녔어요. 같이. 그러니까 신랑하고 부부가 같이 다니고 그 처제가 이제 학원을 같이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가족 이렇게 세 명이 다녔는데 여기 언니 있죠. 여기 처 되시는 분. 이분이 공부를 워낙 잘했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 S대를 나왔다고 그러대. 그래가지고 동생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자기도 공부를 잘했는데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받았대요. 그래갖고 어느 정도 실력이었냐면요. 우리가 지금 스케줄 중에 9월 동형 모의고사라는 게 있어요. 9월 동형 모의고사가 뭐냐면 이게 시험과 동일한 형태의 모의고사 이런 뜻인데 사실은 시험보다는 훨씬 어려운 동형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이 첫 시간에 모두 시험을 보고요. 2-3시간 동안 저희가 해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거죠. 문제 풀이는 능력을 완전히 숙성을 시키는데 동형 모의고사가 제 문제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좀 한다는 분이 한 30개 정도를 맞춰요. 40개 중에 동형에서 한다는 분은 주로 재수생 이상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30개 이상을 득점을 하는데 보통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20개에서 24개를 깔아요. 쫙 빨아요, 그냥. 점수를.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죠. 시험이 한두 달 남긴 상태에서 그렇게 중개사법을 맞으면요. 아주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학원이 동형을 7주를 하는 학원이었어요. 그래갖고 9월달 4주 다 하고요. 시험 보기 전까지 끝까지 동형을 해요, 거기는.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 학원이었는데 이 7주를요, 중개사법을 이분이 올백을 맞았어요. 올백을. 이거 처음이었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수석이 나온 경우가 딱 2번 있었거든요. 종로학원, 지금은 수석제를 없앴는데 그 종로학원에서 수석이 나왔고 대구학원 할 때도 수석이 나왔습니다. 수석이 나왔는데 그때 수석은 하늘이 내린다고 그래요. 근데 대구학원 수석 그 친구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아가씨였거든요. 아가씨는 전국 수석했어요. 평균 95점으로 이제 전국 수석을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4주, 동형 모의고사 4주를 하는데 160문제잖아요. 그 중에 2개를 틀렸어요. 160개 중에. 그러니까 4주 동안 2문제를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7주 동안 올백을 맞은 거예요.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합격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명단에 없는 거예요. 명단에 없어요. 합격자 발표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산업인력공단 쫓아가갖고 점수를 체크를 해봤거든요. 왜 그랬는지. 그랬는데 세상에 이렇게 철저한 양반이 공시법을 밀렸었어요. 공시법을 밀렸어가지고 탈락했어요. 결국은. 그래갖고 참 아이러니한 게 여기 이 남편 그 다음에 처제 있지 않습니까? 처제하고 여기는 공부를 엄청 잘했지. 제일 불안한 분이 이분이었어요. 남편이. 제일 불안했거든요. 여기가. 근데 사실은요. 이분만 합격하고 둘 다 떨어졌어요. 그 신기해요 아주. 그러니까 시험은 그래서 인연이 있는 거다 이거는. 그 생각이 꼭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사법시험을 포기했잖아요. 나는 사법시험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제 참고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과목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과목은 지금 시험에서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목이 지금 길기 때문에 이걸 줄여가지고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요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전자칠판으로 하니까 컬러가 참 좋죠. 컬러가 좋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파트로 구성됩니다.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이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자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토지 건축물에 대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있는데 실무는 이거는 일반적 중개 실무와 개별적 중개 실무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일반적 중개 실무라는 것은 뭐 계약서 쓰는 거, 그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이런 내용들이고 개별적 중개 실무는 단행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는 주임법, 상임법, 경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제 개별적 중개 실무다 해가지고 그렇게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과목은 큰 테마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기본서가 곧 나옵니다. 기본서가 나오는데 기본서 물론 저자도 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 1년 내내 제가 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3파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과목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만 잡아두시고. 그러면 낯설긴 하지만 일단은 강의 과정은 어제 들으셨던 걸로 일단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학원 스케줄이 이렇게 진행돼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부분이 기초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초과정을 제가 한 3주 정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과목의 틀을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틀을 잡고서 이제 그렇게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원 진행 과정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복하여 계속 이제 수업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 방법에 대한 일반론의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강의를 되도록이면 열심히 듣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 저녁반 같은 경우는 특히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어쨌든 뭐 가정에 일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못 나오는 경우는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보완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을 빠지는 것도 습관돼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꼭 강의를 열심히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반복학습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시험인지라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물론 암기 과목입니다. 2차는 어차피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그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 암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업을 할 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주입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 지금 우리가 33회를 대비하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정확하게는 33회분이 누적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15회 시험을 2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15회 때 난이도를 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15회 추가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출문제가 현재 33회분이 누적돼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출문제가 누적되다 보니까 문제 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출문제에서 우리 과목 같은 경우는 약 70% 정도, 그러니까 70% 정도는 냈던 문제 있죠. 이걸 약간씩 수정해서, 똑같은 문제는 거의 안 나오는데 이걸 수정해갖고 거의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현재 70점 맞으면 안 되는 거죠. 80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80점 이상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에서 정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기출문제를 절대 소리하면 안 되고, 대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 큐넷 사이트라든가 이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요, 기출문제지들이 다 올라가 있거든요. 인터넷상으로 올라가 있는데, 그 인터넷으로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를 범하는 게 뭐냐면, 인터넷상으로 떠 있는 기출문제지를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2차 과목은 전부 다 실무 과목으로서 계속 개정되고 있거든요. 지금 내용이 개정되고 있는데, 개정이 안 된 내용 가지고 지금 기출문제가 나간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섣불리 다운받아가지고 뭐 풀어본다든가 해가지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문제지는 항상 엄선된 것으로서 지금 우리도 기출문제가 지금 현재 출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된 그런 문제집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 과목을 꼭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나하고 이제 맞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차 과목은 2과목이니까 개론이나 민법 둘 중에 하나 이제 전략 과목을 육성해갖고 여러분들이 득점을 징점질 해주는데, 경상계열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제 개론을 전략 과목으로 하겠죠.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민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아요. 주로. 올해 지금 민법 과목이 안 지나갔죠. 근데 32회 때 민법이 어려웠대요, 쉬웠대요? 못 들어봤습니까? 그 두 과목을 다 같이 어렵게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드물고 교대로 지금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올해 시험에서는 민법이 어려웠어요. 개론보다는 민법이 어려웠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는 민법이 조금 더 개론보다는 용이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전략 과목을 우리 과목을 삼아야 되죠. 공법을 전략 과목으로 삼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법은 공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공법을 100점 맞는 분도 나 보긴 봤어요. 보긴 봤는데 우리 과목은 100점이 가끔 나옵니다. 시험 볼 때마다. 그래서 나오는데 어쨌든 전략 과목이 2차 과목은 이제 중개사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전략 파트도 육성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은 시험에 매번 나오는 부분인데 득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기억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 강의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수업하면서 지금 현재 칠판에 이 내용을 계속 띄우잖아요. PPT로 띄우고 있는데 이 내용을 열심히 받아 적을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요약집이 나와요. 여기 요약과정 있잖아요. 이때 요약집이 나오는데 이 요약집에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학원은 전체가 저자 직강이에요. 저자 직강입니다.
저자 직강이 왜 중요하냐면요. 저자가 자기 책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자 직강이기 때문에 한 권의 책을 여러분들은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제가 수업하는 방향, 설명하는 내용, 기본서 한 권을 그대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받아 적을 필요가 없고 필요한 부분은 제가 책에 체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말고요. 수업을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천천히 지금 하는 편이죠. 수업을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데 제가 바쁘면요. 엄청 말이 빨라져요. 바쁘면.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하다가 훅 지나가니까 받아 적는 것보다는 들으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 정도 감만 잡아 두시고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서 내용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제도 관련해서 같이 보면서 더 보죠. 그럼 교재를 어디를 보시냐면요. 지금 갖고 계신 교재 기초인문서입니다. 공인인사 제도가 있어요. 그 공인인사 제도가 교재 35쪽에 있습니다. 35쪽. 자, 공인인사 제도가 있죠. 이 부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현재 출발이라 시험 제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자 이거요. 이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 국토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사항, 그리고 중개 보수의 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우리 공인인사 업무 관련해서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요. 여기서. 그래서 현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국토부 1차관이 당인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에 설치가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임의기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감 잡아두세요. 공인인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시험 시행 기관이 나옵니다. 시험 시행 기관. 이건 시험의 주관처가 누구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의 주관처는 원칙이 시도의사예요. 그럼 공법 시간에 어제 이거 공부했나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자치도가 어디예요? 제주도. 특별자치시는 세종시예요. 세종시가 특별자치시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있죠. 이들을 통칭하여 시도의사라고 그래요. 시도지사. 그럼 시험 시행 기관은 원칙이 시도지사예요. 그래서 우리 법 4조 1항에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 시험 시행 기관형이 시도지사고, 그러면 시험이 시도별로 시행되다 보면 시험 수준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우리 국토부 장관이에요. 이자가 직접 시험지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 잘 아십니다.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럼 위탁 시행처 산업인력공단이라고 들어봤죠? 그럼 현재 우리 법문에 위탁 시행처로요. 공인인사협회가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있거든요. 산업인력공단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럼 산업인력공단이 어디냐면 준정부기관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서 지금 현재 위탁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공기업은 토지공사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 LH공사가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15회 추가 시험서부터 18회 때까지, 이때까지는 토지공사에서 위탁 시행을 했어요. 이게. 그리고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9회 시험 이후에.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협회로 시험이 위탁되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쉬워질 것 같아요? 어려워지겠죠.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니까. 그래서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주장이 그거라니까요. 전 국민을 공인인사화할래.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협회로 지금 가져가고자 애쓴 바가 있는데 현재는 절대 안 주고 있습니다. 일로.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위탁 시행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이 바로 시도의사인데 이거가 가지는 의미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합격을 하셨잖아요. 그럼 자격증 교부를 해야 돼요. 그럼 자격증 교부를 누가 하냐면요. 시도지사가 한다는 거죠. 이자가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자기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경기도에 지금 주민등록지를 두고 계시니까 경기도지사가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험은 제주도 가서 받아도 돼요. 시험은. 근데 자격증 교부권자는 내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지사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그 점을 또 이제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시험 시행 기관 요 정도만 이제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러면 응시 결격이 나옵니다. 이제 한 장을 넘어가면
응시 결격자가 나오는데 이 응시 결격이란 말은 시험을 못 본다는 얘기죠. 자격이 안 된다는 뜻이 바로 결격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응시 결격자는 정확히 2명이에요. 자격 취소당했잖아요. 공인인사역을 취소를 당해버리면 이때는 3년간 응시를 못 해버립니다. 자격 취소할 정도면요, 감옥 가십니다. 그 정도로 중대 사유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자격증 대여죠. 대여했다 걸리게 되면 자격 취소해버립니다. 이거. 그러면 이제 3년 동안에 시험을 못 봐요. 운전면허 시험은 취소하면 1년 동안 못 보죠. 근데 우리는 몇 년? 3년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보다가 부정행위 했어요. 부정행위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컨닝이죠. 근데 시험장에서 컨닝할 시간도 없어요. 내 문제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지금 다른 걸 봐요. 근데 대리시험 이런 게 이제 부정행위인데 여기에 적발되면은 무려 5년간이나 응시를 못 해버려요. 5년간이나. 그러면 자격 취소하고 3년 경과되지 않은 자와 시험 부정행위자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만 응시를 못해요. 그럼 나머지는 다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전문 자격증이기 때문에 성별, 연령, 학력, 국적의 불문 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2명은 못 봐요. 그럼 외국인도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미성년자 응시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죠. 있다는 얘기예요. 미성년자 있지 않습니까? 만 몇 세 미만자예요? 민법이 아직 안 지가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민법 시간 공부합니다. 만 19세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9세가 되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19세 미만자가 미성년자다. 그러니까 이자도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녁반에요, 우리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수업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제가 지금 몇 년 전에요, 제 수험생 중에 초등학생 5학년이 있었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 애가 천재였어요. 그래갖고 엄마 손잡고 나왔거든요. 엄마도 공부하고 아들도 공부하고. 근데 초등학생 5학년인데 걔가 11월 달에 출발했다가 5월 달에 포기했어요. 5월 달쯤에. 왜 포기했냐면 애가 아무리 똑똑해도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지. 그래갖고 막 원형 탈모 생기고 난리 난 거야, 애가. 그래갖고 엄마가 포기시켰어요. 너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걔 진짜 합격했으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을 거예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전과 사실이 있어요. 시험 볼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2명만 제외하고는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능력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만 해 두시고요. 그러면 넘어갑니다. 나머지 이제 시험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 의결을 거쳐 당연도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면요, 1985년도 9월 22일 날 1회 시험이었거든요. 1회 시험이 85년도 이때 있었어요. 9월 달에. 근데 지금 현재 33회가 2022년이죠. 그럼 이거 단순 계산해도 몇 년입니까? 37년이죠. 그죠? 근데 회가 33회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치른 적이 있었다니까요. 그렇게. 매년 치른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험이 매년 1회 이상 시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요, 본궤도로 오른 게 언제서부터냐면 11회 때부터예요. 11회 때부터. 그러니까 본궤도 진짜로 정확하게 올라간 거는 12회 때부터예요. 이때 이제 산업인력권에 위탁 시행을 했거든요. 이때부터 15회 때까지. 그래가지고 15회 때 난이도 조정에 실패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23만 명이 시험 보겠다고 추론했거든요. 근데 1200명밖에 합격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청 앞에서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고, 서울 그때 이제 건교부가 건설교통부였죠. 과천에 있었잖아요. 과천을 둘러 엎어놨지. 그러고 나서 시험을 다시 본 거예요. 이게 이제 15회 추가였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15회 때의 전설을 잠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아주 살벌했습니다, 진짜. 그때.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10회 시험 이후서부터 계속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지금 말씀드렸는데 원칙만 알고 가자고요. 1, 2차를 동시에 시행함이 원칙이게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게요? 구분 시행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차를 보고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를 보면 원칙이에요. 다만 동시에 시행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시 시행 방식으로 1, 2차를 오지선다형으로 모두 보고 있는 거예요. 1, 2차를. 원래 구분 시행할 때는요, 2차 시험은 논문형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응시 결격자를 논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논문형이 원칙인데 이렇게 본 적은 한 번도 없고요. 1, 2차를 모두 지금 1에서부터 같은 날에 받고 2차 시험도 모두 오지선다형으로 지금 현재 시험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말씀드렸죠. 1차 시험을 합격하면 다음 회 시험에 하나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정도. 자, 그러면 시험 출제위원인데 지금 시험 출제위원은 이 대학의 이 교수진들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돼가지고 이들이 지금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출제위원이 시험 문제 유출 등으로 시험의 신뢰도를 심히 저하시켰다. 그러면 이때는 5년간 위촉을 금지합니다. 물론 형법상 이자는 유출자는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돼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을 변화된 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요, 그겁니다. 우리 시험 있죠. 전에는 시험 문제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심각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말들이 문민정부,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들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쏙 들어갔어요. 아예 언급도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전 고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YS, DJ라든가 뭐 이런 분들 대통령 되면서 공무원들이 부정행위하다 걸렸잖아요.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에는요, 시험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갖고 시험 끝나면요, 여기 학원 강사들 있죠? 검찰청에 끌려다는 게 바빴어요. 시험 유출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가 지금은 아예 언급도 안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달라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5년간 이제 유출자는 위촉을 금지하게 돼 있고, 시험 공고는 지금 현재 2번 나옵니다. 그래서 계략상 공고를 지금 현재 산업인력공단은 예정 공고라고 부르고 있고, 세부상 공고를 다시 한 번 하는데 이게 이제 확정 공고라 불러요. 그럼 계략상 공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부 공고는 시험 보기 90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계략상 공고에서는요, 시험의 일시와 방법을 공고합니다. 근데 우리 대충 알고 있죠, 지금. 우리 33회 시험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보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시험의 방법은 1, 2차를 동시에 시행하는 걸로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공고는 시험 시행 중 90일까지인데 통상 그동안 관행을 봤을 때 7월 25일 있죠. 이 정도에 나와요. 그럼 이때 이제 7월 25일 날 세부 공고가 정도가 나오고, 이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러분들이 휴가를 갔다 와서 잠깐 갔다 와서 이제 8월 중순서부터 원서 접수 들어가요. 그럼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정신없이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응시수를 내야 돼요. 그래서 원서 접수할 때는 응시수를 28,000원, 1, 2차 동시생은 28,000원, 1차만 응시하신 분은 13,700원, 2차만 응시하신 분은 14,300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교부도 말씀드렸죠. 시도지사가 교부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지사가 교부하고요. 그 32회 시험은 지금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할 겁니다. 12월 1일 날. 그래서 한 달 뒤 정도에 합격자 발표를 하는데, 합격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로부터 한 달 내에 자격증을 주게 돼 있어요. 한 달.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원시에 있는 도청에 가서 찾아와도 되고요. 한 12월 중순쯤 되면요, 한 12월 10일 정도 되면요, 내 주민등록지 구청으로 자격증이 와 있어요. 구청 가서 찾아가면 돼요. 물론 이제 우편으로 이제 배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격증 여기까지. 이게. 그럼 한 달 내 자격증 교부하게 돼 있는데, 자격증을 안 찾아왔거든요, 그냥. 그럼 자격증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죠. 나중에 받으면 돼요. 나중에. 저도 자격증을요, 합격해놓고 몇 년 뒤에 찾으러 갔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그때 주민등록지였기 때문에 서울시청으로 지금 서울시청 별관 글로 지금 찾으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 캐비넷 창고가 하고 캐비넷에서 합격자 그 전산용지로 쭉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구멍 뽕뽕뽕 뚫린 거 혹시 아세요? 아시겠네? 옛날에 그저 우리 전산용지가 있었잖아요. 구멍 양쪽에 뽕뽕뽕 뚫려갖고 척척척척 나오는 거. 기억났습니까? 그런 거. 거기에다가 명단을 찾더라고. 그래갖고 그 철제 캐비넷 열어가지고 맨 밑에 그냥 먼지 툭툭 털어가면서 꺼내가지고 명단을 찾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자격증을 교부를 해주더라고요. 몇 년 뒤에 갔더니.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지금은 다 전산화됐기 때문에 조회해버리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시험을 보신 분 있죠?
이미 합격하신 분이 내가 시험을 보겠다고 응시원서 내잖아요. 거부당해요. 주민등록부 딱 입력하면요. 합격자입니다. 딱 떠버려요. 그냥. 근데 이제 예전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시험을 2번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지금 그 공인중개사 법령 2부는 강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모 법령 교수님 중에 강사 중에 합격 2번 했다고 자기 경력란에 기재하고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나는 야, 이 양반 참 생각 없다. 어떤 분은 이거 한 번도 합격 못하고 1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본인은 2번 합격했다고 그렇게 이제 자랑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어쨌든 현재 그 2번 합격하는 거 지금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내에 주게 돼 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격증은 당연히 대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대여, 양도하는 거 다 안 되는데 한 가지 참고할게. A 공인중개사가 B라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해줍니다. 이거 대여와 똑같죠? 그러니까 A가 자기의 명의를 사용해서 B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도 대여와 똑같다. 그럼 이때는 자격을 취소해버리고요.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자격을 취득해서 처한테 중개사무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대여다 아니다. 대여죠. 본인이 꼭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 자격증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사명칭 사용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출판 명함물, 명함, 간판 어디에다도 공인중개사인 자는 공인사 유사명칭을 못 쓴다. 그럼 만약에 쓰게 되면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 사칭 금지예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제도 이 정도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러면 시험 제도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오늘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요. 시험 제도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세요? 우리끼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뭐가 궁금한지도 모르시겠죠, 지금? 자, 그럼 그 정도 하시고 이제 본론으로 가죠.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서 29쪽. 공인중개사 법령이 나오죠. 총칙 공인중개사 법령이 나오는데 이건 커피 한 잔 먹고 갈까요?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